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9시간 만에 수도 키예프 북부까지 진격을 했죠. 자,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나토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유럽 지역에 동유럽 지역에 병력을 강하게 배치를 하겠지만 파병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 상황에서 군사력을 여기에 투입을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죠.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이런 지금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이런 이 전쟁 분위기, 이 정전 협상 이런 부분을 깬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이제 가할 예정이죠. 제재를 가할 예정인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무력 충돌을 유럽과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그런 무력 충돌에 같이 동참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않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크림반도가 2014년도 경에 러시아가 장악해서 크림반도를 먹어버렸죠. 자, 그때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지금 크림반도 부분을 그렇게 침공을 했을 때 별로 그렇게 미국에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큰 관여를 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당히 지금 이 성향 자체가 좀 강성이죠. 그리고 러시아 쪽하고도 좀 가까웠고 친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이 푸틴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다시 움직였는데 예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 약간 좀 오바마 대통령은 그냥 평화롭게 가자 이런 분위기였지 저런 크림반도를 좀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조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맡고 있는 이 미국에 대해서 조금 비슷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입니다. 그때도 이제 무력으로 진입해서 크림반도를 러시아 땅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죠. 무력 침공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일단은 침공의 의도는 우크라 군사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침공을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분리주의 공화국 공격과 러시아 국경으로 접근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확장을 더는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나토에 계속해서 가입을 하고 있죠. 계속 가입을 하면서 지금 이 계속해서 이제 이 러시아 주변에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이 러시아가 상당히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 나토에 가입을 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죠. 자, 그렇게 나타났는데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토 가입을 하려면 내전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돈바스 지역 계속해서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교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토에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행동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군사력을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배치를 해서 한판 전쟁을 한번 벌여보자, 그런 지금 상황을 만들지는 않고 있죠. 지금의 이 분위기를 보면은 약간 크림반도를 잡아먹을 때 하고 좀 유사한 그런 쪽으로 좀 약간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 미국의 이 바이든 대통령을 아주 강한 대통령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라는 쪽으로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지만 이 아주 강력하게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경제 제재 부분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의 탈군사와 탈나치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게 이제 목표라고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탈군사와 탈나치화, 그리고 또 러시아를 포함한 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유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반정부군이 이 러시아 우군 쪽이고 친러시아 쪽이고, 정부군이 이 우크라이나 쪽이죠. 자, 그런데 이 돈바스 지역은 이 러시아인이 한 60% 이상 살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60% 정도의 주민들이 좀 이런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극우 민족주의, 신나치 성향을 지닌 현 우크라이나 집권층을 몰아내는 것이 군사작전의 최종 목표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권 자체를 친러시아 정권으로 바꿔버리겠다, 그런 거죠. 친러시아 정권으로 바꿔버리겠다, 그게 최종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푸틴 대통령이 앞서 대량 학살이라고 부른 돈바스 지역 러시아계 주민 탄압에 책임 있는 우크라이나 집권층 내 극우 민족주의자들을 색출해서 응징하겠다는 의지도 전명했다 라고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은 러시아의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며, 근데 이건 모릅니다. 지금 푸틴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지지한다라고 지금 덧붙여 놓은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정부군 군인들은 즉각 무기를 내려놓고 하라고 무장 해제를 요구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가 9시간 만에 수도 키예프 북부까지 진군을 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지금 진군을 해버렸죠. 친러시아계 정권으로 교체가 목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하기 위한 작업이 좀 이런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미국은 이 동맹과 가혹한 제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재 부분으로 강하게 압박을 가고 있죠. 강하게 압박을 가고 있고, 24일 전면적 제재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이죠. 자, 그런데 나토는 동부 유럽 병력을 강화하겠다. 유럽 자기 나라들, 이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동유럽 이 나라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할 계획은 없다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러시아고 우크라이나의 문제다, 선을 좀 긋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여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병력을 우크라이나 내에 나토 병력이 없고 병력을 보낼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죠. 나토 병력 강화는 동맹국 내에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아주 빠르게 진입이 됐죠. 9시간 만에 수도 키예프 북부까지 진입을 해버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마무리가 돼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지금 나토에서 이 군을 이 파병을 하지 않고 미국도 지금 이 크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우크라이나에서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으니까 최첨단 무기 이런 부분들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주춤거리면서 이런 신기술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또 러시아하고 또 가까운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현재 집권당은 그렇지 않지만 이 기술이 러시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저주저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이 최첨단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미국도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이어서 우리가 군을 파병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강한 제재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의 완승으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진입을 해가지고 뒤흔들어 버리고 지금 완전 장악을 해버리면 이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미국이나 나토가 특별하게 뭘 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냥 금융 제재 그리고 주위에서 이제 제재를 하는 쪽 그쪽으로 해서 러시아가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그냥 진행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아주 크게 그러니까 지금 나토도 여기에서 이제 군사를 파병하는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러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치고 있네. 미군 특수부대를 또 해서 지금 또 폭격기를 엄청나게 비치해가지고 한판 붙어볼 거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럼 크게 전쟁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워낙에 순식간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의외로 쉽게 우크라이나가 빨리 지금 장악을 당해버렸습니다. 장악을 당해버렸고,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의 계획대로 그냥 빠르게 정리가 되어버릴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다. 그렇게도 좀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상황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러시아 지수가 이거는 이제 강력한 제재가 들어올 거고 국영은행 두 곳까지 제재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엄청난 폭락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죠. 예측만 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일단은 팔고 보자.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빠졌죠. 그리고 시장 자체적으로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빠진 상황이죠. 많이 이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이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끝이 나진 않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이나 나토에서 군사 작전을 펴진 않을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제재 쪽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며칠 정도는 갈 수 있겠죠. 며칠 정도는 갈 수 있을 거고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 이미 이런 부분들 주가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이미 다 반영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분식회계 의혹. 자, 그 부분이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게 되면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 위치 내려왔던 부분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제자리. 저 정고점 위로 찾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으로 크게 흔들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의외로 이 부분이 아주 길게 가면서 미국과 나토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런 러시아 또는 러시아에 좀 밀리면 또 중국이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위축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시간 지나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또 이렇게 나오니까 예전하고 어떻게 지금이 똑같냐라고 지금 생각이 들 겁니다. 항상 그렇죠. 항상 그렇죠. 걸프전 있었을 때도 예전하고는 다르지. 또 뭐가 있어요? 다 예전하고 다르지만 주가의 흐름으로 봐서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달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 이번에도 안 다르다,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군사가 아주 크게 서방에서 투입이 되면서 아주 정말로 큰 전쟁으로 치고받고 미사일이 계속 날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푸틴은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독재자죠. 독재자. 소련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주 크게 일을 벌려서 지금 완전히 그냥 전부 다 잃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희박하고 바이든도 마찬가지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으로 크게 흔들리는 이런 주가는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항상 매수예요. 항상 이번에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다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바닥이 어딘데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언저리는 그냥 매수 기회라는 거죠. 이 언저리는 이렇게 보면 이 언저리는 그냥 매수 기회죠. 여기서 좀 올라가도 매수 기회고 내려가도 매수 기회입니다. 두고 보면 납니다. 두고 보면 이 전쟁 때문에 정시가 이제 다 끝이 났다. 이제 저 두 나라가 전쟁이 일으켜서 이제 증시는 다 완전히 박살났고 더 이상 이제 기업은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해. 어떤 업종이든 간에 다 불가능이야.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